자, 썩어 빠진 정치판 속에서 호련히 나타나서 이 시대의 샛별이 되시고 이 시대의 영웅이 되신 우리 황교안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교안입니다. 편안하게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70년대로 생각이 되는데 그 요주에 가면 그 신륵사 앞에 남한강인가 여기 그러는데 그 당시 모래가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모래 없었어요. 얼마나 좋았는가 하면 거기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놀러 왔어요. 와서 그냥 모래사장에서 잤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래사장에 구멍을 파가지고 구멍 파면 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물이 바로 옆에 흘러가는 남한강 강물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먹고 3박 4일을 생활했어요. 근데 아무도 탈이 나지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 아마 그렇게 하면 탈 나고 야단났을 거예요. 70년대 일인데 여기 오면 꽁들 그때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좀 무모했지요. 그냥 강물 퍼서 먹고 그걸로 밥 만들어 먹고 이렇게 했었어도 건강했던 여주 생각이 납니다. 이천도 같은 동네죠. 저는 이렇게 그 지방 보고대회 또 단합대회를 가면서 갈 때마다 아주 우리 부방대원들이 탁월을 하시다. 저는 사실 우리 부방대원들을 잘 모릅니다. 아니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아는 분은 알지만 전체는 잘 모르세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 부방대는 신생 조직이다. 얼마 안 됐죠? 몇 달 안 돼서 서로 잘 모르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이 부방대 이렇게 탁월한 인재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정혜원 위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예. 야, 1인 5역을 하고 있어요. 우선 모두 메시지도 했지요. 또 국민은행 또 뭡니까? 애국가 묵념 또 묵념 또 국회 아까 뭐였나요 이게? 국회에 대한 경례 혼자 다 하시더라고요. 이걸 들고 스마트폰 갖고 약간 타이밍이 늦은 건 있지만 그거 어때요?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누가 딱 그렇게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아주 저는 굉장히 특히 탁월한 거는 연설이에요. 연설.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요약해서 너무 말씀을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큰 집회가 있으면 우리 정 위원장님 모셔서 그 연설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몇 가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이기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대선 이겼죠? 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부방대가 큰 역할하는 것은 다 아시죠? 네. 여러분만 인정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까? 시민들도. 예, 부방대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순수한 정치인일수록 순수한 나라 애국 시민일수록 볼 것을 제대로 보시고 지난 대선에서 부방대가 노력하지 않았었으면 우리가 1% 질 뻔했다. 또는 2% 질 뻔했다. 이런 판단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판단이 아니죠. 그 누굽니까? 유시민인가? 이런 친구가 개표 막판까지 얼마나 여유가 있었습니까? 그런 거 생각났어요? 네. 여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판은 우리 설계도로 갈 것이다. 결국 우리가 1% 이길 거다. 이런 여유를 가진 것이었어요. 근데 95% 개표가 지나고 나서도 바뀌지 않고 96%도 그냥 가니까
당황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한번 개표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이 부정선거를 막아내지 못했다고 하면 필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방대가 중심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나서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방대는 지금 이기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둘째, 노정희를 끌어냈습니다. 네. 여러분 노정희가 누군지 아십니까? 노정희가 사퇴한 게 맞습니까? 왜 사퇴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3구대선은 2021년 3월 9일 날 했었죠? 2022년 3월 9일 날 있었죠? 네. 그리고 3월 5일 특별히 확진자 사전투표 당일날 엄청난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났죠? 네. 이분도 투표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사람 표가 내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투표용지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서명해서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헌법에는 선거의 4대 원칙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보통 투표. 둘째는 비밀 투표. 셋째는 평등 투표. 여러분들이 잘 기억 못하실 거면 제가 말씀드려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직접 투표가 있어요. 이건 헌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누구나 투표권이 있다. 보통 투표예요. 누구나 평등하다. 한 표만 있다. 이게 평등 선거예요. 그 다음에 비밀 선거는 뭡니까?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몰라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 뜻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직접 투표예요. 간접 투표를 하다 보면 중간에 장난치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기본 선거 원칙은 이 4대 원칙이에요. 그게 다 무너졌어. 그래서 노정희에 대해서 그날부터 3월 5일부터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민주당의 끈끈한 동지라고 말하는 참여연대도 그렇게 말을 했고 민변도 책임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러났습니까? 대충 사과한 척하고 그냥 버텼죠. 그게 3월 9일 대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44일 지난 다음에 왜 노정희가 물러났을까요? 과천에 데모하러 가서. 자기가 선거 엉터리로 했다는 책임 때문에 물러난 게 아니에요. 이 자들은 그런 책임도 질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저 같으면 벌써 물러났죠. 그렇게 했다고. 왜 물러났는가? 우리가 물러나야 된다고 외쳤는데도 꿈쩍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결단을 했습니다. 부방대 지도부에서 같이 이제 지역과 협의해가면서 결정을 했어요. 뭐냐? 압착 집회, 압착 시위를 하자. 그래서 쫓아내자. 첫째는 선관위 앞에서 1,몇백 명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부방대원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 모인 분들은 90%가 부방대원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이런 행사도 몰랐고 그랬어요. 우리 부방대 이게 뭐 공적인 조직도 아니고 정당 조직도 아니죠. 네. 그 다만 나라가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부정선거를 모른 채 하니 우리라도 나서자. 이래서 모신 것이죠. 네. 이런 분들이 1,몇백 명이 모였어요. 중앙선관위 앞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앞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공간이 넓지 않아요. 좁습니다. 제 기억엔 편도 1차선 그런 도로였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1,몇백 명 모이니 어찌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래도 통행하는 차에게 길은 터줘야 되잖아요. 떼고 나머지 자리에
우리가 다 모여서 노정이 사퇴를 외쳤습니다. 이런 소리가 노정에게 안 들렸겠습니까? 아마 그때 안에는 노정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선관위원장이지만 평상시에는 대법원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럼 왜 거기 가서 왜 우리가 외쳤을까요? 상징적이죠. 선관위 직원들에게도 알려줘야지. 너희들의 수장이라는 자가 이런 자다. 물러나. 너희도 책임지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해라. 우리가 그런 의미로 그 선관위 중앙선관위 앞에서 외친 것입니다. 내려오라 그랬지. 사퇴하라고 그랬지. 물론 듣지 않았습니다. 대선 직후에 그 국민들의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버텼던 자가 그 정도로 물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일 뒤에 노정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 모여서 우리가 노정이 사퇴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안 해보던 집회예요. 우리 우파는 이런 집회를 안 해봤습니다. 그게 뭐 낯선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우리 부방대의 뜻을 따르셔서 오셨습니다. 거기서 한 처음 한 20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외치기 시작했어요. 노정이 물러나. 노정이 사퇴. 맨 첫날은 노정이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도 몰랐어요. 집은 거기지만 차가 뭔지 모르고 또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고 3일째 맞습니까? 그 우리 박 위원장님. 네, 맞습니다. 노정이를 찾았어요. 노정이의 차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타격 집중했어요. 거기다가 할 때마다 아우성 치고 뭐 그냥 쏜살같이 빠져나가죠. 뭐 그러나 우리가 외치는 소리 다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주가 지났는데도 꼼짝 안 해.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부방대원들을 지치지 않았습니다. 또 둘째 주 다시 또 월요일부터 쭉 했어요. 이제는 타깃이 딱 보이니까 보일 때마다 와 함성 지르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게 다 보였을 거예요. 둘째 주가 지나가면서 우리들 안에 조금 힘이 빠지기도 했어요. 이게 정말 무슨 효과가 있을까? 안 해본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을 보고 좀 힘을 다시 한번 내야 되겠다. 둘째 주 지나고 셋째 주 월요일 날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가보니까 한 10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앞에 2시간보다는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노정이 차가 지나가는 것도 보고 우리가 거의 샤워팅도 같이 했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 앞 시위를 말씀을 드렸는데 15일 만에 사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간 바로 그날이었어요, 우연히. 고세훈이 부방대원들이 했는데 생색은 제가 내게 됐어요. 제가 나가서 그런 걸 다행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 모멘텀을 이어갔을 뿐 싸운 분들은 우리 부방 대원들이었습니다. 15일 동안 우리가 싸웠습니다. 집 앞에서 나갈 때마다 샤우팅했어요. 그리고 노정이가 근무하는 곳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대법원이죠. 그날부터는 낮에는 대법원으로 왔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노정이 사퇴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법관들 지금 뭐하냐? 선거 지금 당선 무효, 선거 무효 소송으로 낸 지가 벌써 얼마인데 180일 이내 하게 된 것을 왜 아직까지도 처리를 단 한 건도 안 하고 있는가? 노정이 규탄하고 또 대법관들 규탄했습니다. 월, 수, 금마다 모여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대법원 앞 집회를 언제 했을까요? 우리가 시간? 출근 시간. 아니에요. 출근 시간은 노정이 집 앞에 있었는데 점심시간. 점심시간에 했어요.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왜 점심시간 했을까요? 건물에 대고 아무리 외쳐봐야 그 구중 궁궐 안에서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밥은 먹으러 나올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 안 나와도 그 법원 직원들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우리가 외치자 모인 겁니다. 우린 정신 굶었습니다. 자기들은 밥을 먹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굶어가면서도 외쳤습니다. 아내 노정이가 들었을 거예요. 아마 밥 먹으러 밖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보니까 우리가 가서 하니까 불편하겠죠. 나가다 뭐 막히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겠죠.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못 들었을까요? 법원 직원들이 들락날락 했어요. 점심시간에 쫙 나왔다가 밥 딱 먹고 들어갔어요. 이런 소리가 그 대법관 비서관에게도 전했을 거고 노정에게도 자연스럽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집에서도 압박하고 사무실에서도 압박하고 중앙선관위 앞에서도 압박하고 대법원에서도 압박하고 밀착 압박을 한 1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박수 한번 쳐도 될 것 같습니다. 말로 해서 안 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픈 행동을 해야 돼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가 전에 뭐 촛불 집회 갈 때 총리 아니었습니까? 우리 총리 공관 앞에까지 와서 아우성 치는 거예요. 우리 왜 그거 못합니까? 그래서 했어요. 그냥 턱 밑에 가서 아우성 치고 이래 하니까 물론 우리는 법을 지켰습니다. 저자들은 법도 안 지켰어요. 우리는 법을 지켰어요. 법 지키면서 끈질기게 촉구하니까 결국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이런 성공의 길을 이어가고 있고 또 이겼지만 그러나 아직도 봉우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뭘까요? 네, 지방선거예요. 여러분, 지방선거가 중요합니까? 대선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대선이 더 중요해요.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지선 그러니까 지방선거 그래가지고 이건 좀 뭐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우파 시민들도 그렇고 정당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저는 대선도 중요하지만 지선에서 지면 대선에서 이긴 게 도루묵됩니다. 대통령은 잘못하면 허수아비 대통령 될 수 있어요. 보십시오. 국회가 바뀌었습니까?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국회 바뀌었습니까? 171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다 막겠죠? 안 된다고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다 하겠죠? 지금 방금 우리가 경험했던 검수완박법 보셨죠, 여러분? 불법, 탈법을 다 동원해서 교활하게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 왜 통과시켰냐? 왜 통과시켰을까요? 문재인 안 잡혀가려고. 문재인 안 잡혀가고 그 패거리를 안 잡혀가려고 힘있는 검찰, 수사할 줄 아는 검찰의 힘 다 빼버린 겁니다. 완전히 이제 헛게임 만든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검찰이 존재하지 정권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이렇게 장악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새로운 정책을 만들려고 하면 법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 조직법 바꿔서 새 정부의 이념과 비전에 맞는 그런 부처 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그냥 출범하게 생겼죠? 왜 그랬을까요? 정부 조직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해줄 게 뻔하니까 그냥 간 겁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지금 국회가 장악되어 있으니까 이런 정말 잘못된 행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못된 자들 많았죠? 문재인 정권하에서.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새 정부가 검사를 또 새로 재정비해가지고 수사를 시작하면 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문재인에게 장악되어 있는 법원이 어떻게 할까요? 영장 청구하면 기각할 거예요. 네. 압수수색하겠다면 기각할 거예요. 체포하겠다 그러면 기각할 겁니다. 다 영장이 필요한 건데 다 법원 판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소하면 무죄 낼 거예요.
무도한 저자들 하는 걸 보세요. 처벌도 못해요. 법도 못 만들어요. 선관위는 저렇게 뻔뻔하게 앉아있어요. 헌법재판소도 완전히 문재인 바, 문바가 우리 무슨 법연구회가 하는 선관위원장하고 선관위원들 다 장악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뭘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일 뿐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선만큼 지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밑바닥, 위에서는 잡았지만 밑바닥을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면 정말 대통령 일할 수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지선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정권 교체가 그래 봐도 제가 볼 때는 70% 정도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안 되면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40% 정권으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철저한 감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파가 전략적이지 못해요. 남들 하는데 와 몰려가서 거기 다 모여있어요. 해야 할 구멍들이 뚫려 있는데 여기 우리 공성감님이 여기 있는데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참관을 하다 보니까 무슨 핫 이슈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참관인들이 쫙 몰려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관인이 몇 명 있는데 그 지금 문제가 된 고 개표장소, 고 투표장소 거기 쫙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뚫리는 거죠. 어제 이게 공성감님이 계세요. 한번 얼굴 인사 좀 드려보세요. 그래서 남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에게 맡겨놓고 남들이 못하는 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죠. 참관인 들어가면 수당을 주죠. 또 앉아서 하죠. 그러니까 뭐 수당 때문은 아니지만 뭐 그게 또 전혀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 안 하겠죠. 안에 있으니까 또 뭐 하다가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좌파는 늘 새로운 부정선거 수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못 따라가고 계속 참관한다고 투표장 안에 있어가지고 지금 저자들이 못된 짓 하는 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방대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주고 나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증표를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2,000표를 찍었는데 국민들은 2,000표를 찍었는데 나중에 개표한 걸 보면 2,100표가 발표가 돼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숫자 세는데 세는 것마다 선관위가 발표하는 거 달라요. 저들이 많아요. 이게 증표입니다. 돌아가신 분 대신에 누군가 투표하고 또 실종자 그 명단 파악해가지고 그거 투표하고 가짜로 집어넣고 증표했습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이걸 막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동안 참관하면서 발을 정자를 썼었어요. 이것도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문제 삼으려고 하면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발을 정자. 아니, 당신이 이걸 제대로 썼는지 더 썼는지 덜 썼는지 그걸 누가 믿을 수 있냐? 아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이 촬영 감시단을 만들자. 그래서 투표장에 들어가는 사람 한 20, 30m 떨어진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숫자도 셀 수 있고 그 다음에 증표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로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안 해본 거고 그게 의미가 있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한 곳마다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많이는 못했지만 한 곳마다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표 풀리기 증표를 막기 위한 증거 능력 있는 이런 참관 활동, 그런 감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촬영 감시단이에요. 둘째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해요.
이거 국민의힘이 이거 했습니까? 안 했죠. 또 우리 공화당이 했습니까? 참관만 했어요. 그런데 온갖 부정은 다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거를 막은 팀이 부방대, 또 하나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랬어요. 서울, 부산, 아니 서울, 인천, 경기 요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이걸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미 투표함이 들어왔는데 또 스물스물 들어오는, 참관인도 없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그런 수상한 투표함을, 사전투표함을 잡았습니다. 가스연하고 우리 부방대가 잡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표복 분리를 막아가지고 지난번 우리가 0.73%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도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사전투표함 감시활동 어렵습니다.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면 안 하는 거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가 182개 임시사무소, 선관위 임시사무소 얘기 들으셨죠? 여기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KT가 전사망을 깔아줬어요. 여러분, 전사망 깔면 뭐가 가능합니까? 네, 전자개표, 전자부정이 가능한 거예요. 조작해내면 우리가 2000표 찍었는데도 2100표가 나올 수 있도록 딱 세팅해내가지고 거기 연결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안에서는 찾아지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곳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우리 부방대회가 전에 없었던 일이지만 이거 감시했습니다. 전국 182개인데 내 기억으로는 한 300명 가까이 200몇십 명이 지원하셔가지고 이분들이 배치가 됐어요. 물론 다 배치는 안 됐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막아냈어요. 이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예 그 임시사무소가 문 안 연 데가 많더라는 거예요. 만들어놨는데 문을 안 열었어요. 감시를 쭉 해보니까 문을 안 열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감시하니까 이게 걸리면 심각해지겠구나. 그 임시사무소는 법적 근거도 없는 조직입니다. 거기서 뭔짓 하다가 잡힐까봐 안 한 것 아닌가 싶어요. 거의 대부분이 임시사무소 문 다 닫았더라고 그러고. 그래도 지켰습니다. 감동도 있지만 그 지켰기 때문에 다시 열지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기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어려워서 안 하는 거 우리가 해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 앞으로도 여러분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입니다. 남들이 하는 거, 돈 주는 거 그분들에게 하라고 하고 그들이 안 하는 거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이걸 우리가 함께해서 반드시 이번 지선도 이김으로써 자유대한민국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 힘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